사회에서 계약서나 구두서약을 잘못해 비즈니스가 꼬이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냥 큰 손실 입는 것 정도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자칫 잘못해 두고두고 약점이 잡히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가 간 외교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하필이면 그 나라 중 하나가 조선이었고 하필이면 그 약점이라는 게 국가의 정통성과 명분이 달린 게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풍운의 고려 말, 아니 14세기 말 난징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서기 1390년 이성계 일파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다 못해 혁명을 꿈꾸기에 이르고 고려의 신하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이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난징에 있던 고려인 윤희 이초가 명태조 주원장에게 주작을 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고려왕은 왕씨가 아닌 이씨로 이성계의 친척이고 이님의 아들인 이성계가 지 아비의 뜻에 따라 부공과 결탁해 명을 치려고 한다. 당연히 고려조정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일각에선 이성계 일파의 자작극 혹은 정도전의 수작이라고 추측하지만 도태어 이성계 일파가 명나라까지 자작극에 끌어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그런 미친 짓까지 벌일 만큼 절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반 이성계파가 벌인 해프닝을 약간 부풀릴 수는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명태조 주원장도 바보는 아니니 당연히 적당히 흘려들어버리고 고려조정의 해명으로 일단락되는데 조선 개국 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진족과 친한 태조 이성계에 대한 경계심에다가 초장의 신생국가 조선을 길들이겠다는 수작이 겹쳐 명태조 주원장은 계속 시비를 텁니다. 참다 못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은 더욱 강경책을 쓰고 꼭지가 돈 주원장은 이성계에게 국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성계를 이님의 후사, 즉 아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드라마 정도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의 관계는 부자가 아니라 왼수지간이었습니다. 작정하고 이성계를 비하할 의도였는지 아님 정말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진 모르지만 당시 조선과 명예관계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었고 정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지나 싶었지만 1398년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척살되고 그 직전에 대륙의 까칠대마왕 명태조 주원장이 승하하며 양국의 사이는 급변하게 됩니다. 서기 1400년에 태종의 즉위로 명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이님 아들 발언도 사라지나 했는데 또다시 국서에 보란듯이 실립니다. 태종은 기겁하며 처남인 민무유를 보내 명락제에게 읍소를 하고 황제는 쿨하게 오류를 인정하며 끝나는 듯 했는데 중종 13년인 1518년 명나라를 다녀온 남곤 등이 100년 전 문제의 이인임 아들이란 오기가 고쳐지지 않았다며 왕에게 아뢰는데 거기다 환장할 건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이죠. 일종의 명나라 법전이자 백과사전인 대명회전에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왕 4명을 시해하고 찬탈을 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공민왕을 빼고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말이죠. 기존의 옵션에 환장의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니 당연히 조선조정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남곤을 중심으로 TF팀이 구성되어 다시 명나라로 파견되고 논란과 환장의 옵션 두 가지를 고쳐달라 읍소를 합니다. 영락제가 쿨하게 인정한 오류니 호손님인 황제께서 고쳐주시는 게 도리 아닙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명나라 대신들은 니들 말 못 믿겠다며 어거지를 시전하고 명황제는 뜬금없이 조상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다는 씨잘데기 없는 립 서비스만 날리죠. 중종은 다시 사절을 파견해 조치를 취하는데 끝내 소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이 미완의 과제는 아들인 명종대로 토스가 되는데 명종은 수정됐다는 명나라 측 말만 듣고 정확한 확인은 못한 채 눈치만 보다가 결국 종계변무권은 선조대까지 토스가 됩니다. 선조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쓰는데 사실 200년이나 끌었으면 끝을 볼 때도 지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한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죠. 그나마 다행인 게 명에서 대명회전의 개정판이 나올 예정이고 영락제가 오류를 인정한다는 발언이 공식 문서에 분명히 있으니 개정판이 완성되기 전에 고쳐야 한다며 역관들을 윽박지르고 신하들에게 엄포를 넣어 드디어 대망의 개정을 이루고 맙니다. 종계변무가 해결된 뒤 대대적인 공신책봉이 이루어지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 200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었죠.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광고하려는 선조의 꼼수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14세기 말 난징에서 시작된 오류는 16세기 후반 베이징에서 끝나게 되며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님의 저주는 생각보다 질겼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조선 영조시대는 종계변무가 옛이야기가 된 시절로 명나라도 멸망하고 사라졌는데, 새로 등판한 청나라가 대청회전을 만들며 문제가 생기죠. 과거의 오류가 적힌 대명회전을 그대로 참고하느냐, 개정판인 만력회전을 참고하느냐를 두고 청나라 조정에서 말이 오가고, 조선은 대대적인 TF팀을 또다시 구성해 청나라 관리들에게 대대적인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만력회전을 참고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만, 이때 호주에서 소모한 금액이 7만 양으로 현대가치로 대충 28억에서 49억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하니, 저 돈이 누구를 쥐어짜 나온 돈인지를 생각해보면 이걸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장 200년 내지 300년에 걸친 대환장의 드라마가 드디어 온전히 끝이 났지만, 여기서 아셔야 할 건 이게 단순한 대환장극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선은 국가의 정통성 문제가 달렸고, 명나라는 이를 이용해 밀당을 하며 이익을 노리려 한 노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들에게 말려들어가 꽤나 고초를 겪은 겁니다. 오늘날 국가 간 외교에서도 능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외교에 이런 환장할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없으셨다면 더 잘하라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